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 중에 세 번째 메소드로 해시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시코드는 해싱 기술을 이용한 자료 구조에 활용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자료 구조에 해당 내가 정의하는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굳이 재정의하지 않아도 자바 프로그래밍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시셋이나 해시맵과 같은 해싱 기술을 이용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에는 해시코드를 반드시 올바르게 재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료 구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해싱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것입니다. 아마 자료 구조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해싱은 임의 접근이 가능한 배열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할 데이터의 해시값을 계산하게 되고 이때 해시값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자바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시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시값의 결과값을 이용해서 저장할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장할 위치라는 것은 배열의 색인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의 해시값을 계산해서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 데이터를 추출할 때에는 이 해시값을 계산해서 바로 여기로 가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O1에 삽입, 추출, 검색이 가능한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범위보다는 사용하는 배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이터가 같은 해시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해시코드, 즉 해시 함수는 최대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해시 함수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충돌이 발생할 확률은 사용하는 배열의 용량이 성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충돌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크면 클수록 더 적게 발생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내가 저장할 데이터가 n개이면 1.3n 보다 크게 용량을 잡으면은 충돌을 적게 일어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O1이 되게끔 자료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 해싱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자료 구조 시간 또 자료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해싱 기술을 내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 클래스를 이 해시셋이나 해시맵에 저장하고 싶으면 해시코드를 올바르게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브젝트에 정의된 해시코드는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이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좋은 해시 함수가 아닙니다. 서로 같은 객체를 예를 들면 뒤에 나오는 클론을 이용해서 복제를 했다. 얘도 1, 3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 얘도 1, 3을 갖고 있으면은 서로 이 주소가 같은 주소일 테니 서로 다른 주소일 테니까 다른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부 상태가 같으면 equals로 비교하면은 true가 되겠죠. 그런데 해시코드를 계산하면 서로 다른 값이 돼요. 왜냐하면 이 객체의 주소와 이 객체의 주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해시코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해시코드를 해싱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시코드를 내 클래스에 맞게끔 재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자바에서는
이 해시 코드를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드리면, 자, 뱅크 카운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뱅크 카운트 우리가 만들었던 것은 밸런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밸런스만을 이용해서 해시코드를 계산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시코드는 int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어떻게 하게 되냐면, 원시 타입인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이면 그것의 래퍼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시코드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이 아니면 객체이면 해당 클래스의 해시코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string name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다. 그러면 name 해시코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열이면 arrays에 있는 해시코드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멤버 변수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각각의 해시코드를 계산한 다음에 XOR 시켜가지고 최종 해시코드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 값과 요 값과 요 값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니까 A, B, C의 해시코드를 계산했는데 서로 달라요. 그런데 이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걸로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멤버 변수가 3개 있는데 여기처럼 year, month, day 3개의 값으로 되어 있고 다 int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year 계산하고 month 계산하고 day 계산해서 XOR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year 값이 2022고 6, 3인 경우와 2022, 3, 6인 경우에는 다 XOR 하게 되면은 동일한 해시코드를 주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은 오브젝트에 있는 해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2022 3, 6하고 2022 6, 3은 얘에 의해서 다른 값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자바에서 해시코드를 계산하는 가장 간결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오브젝트 해시 해가지고 모든 멤버 변수를 여기다가 쭉 넣어주시면 돼요. 멤버 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A, B, C, D, E는 타입과 상관이 없습니다. A는 원시 타입이 될 수도 있고 객체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배열이 될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타입들을 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해시값을 계산해 주시면은 올바른 해시코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클론 메소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론은 객체를 복제할 때 사용이 되는 메소드입니다. C++에서는 복사 생성자라는 것이 이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C++에서는 복사 생성자가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 복사 생성자가 C++에 사용되는 것처럼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C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C에. 그러면 A 객체를 여기에 전달할 때 call by value로 전달하게 되면 AA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그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가지고 요 매개 변수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또 A, 바, 뭐 이런 메소드가 있을 때 바가 이제 A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하게 되면
이때도 임시 객체가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C++에서 복사 생성자는 내가 호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call by value밖에 없더라도 이렇게 전달하면은 요때 객체가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소만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요 경우에도 주소만 반환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자바에서는 객체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조작이 되고 우리가 교환하거나 전달할 때는 이 주소만 참조 변수가 유지하고 있는 주소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클론이 그 프로그래머하고는 무관하게 모르게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소로 뭐든지 교환되기 때문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제가 겟터를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이 클래스가 멤버 변수로 객체를 가지고 있고 B를 public B 해서 get 메소드에서 return B 하게 되면 이 객체가 있을 때 이런 객체가 있을 때 a.get 해가지고 x set 뭐 해가지고 b의 이 x 객체를 이 리턴 받은 객체를 상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바뀌게 되면 a가 유지하는 b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이거는 캡슐화의 위배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반환을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종 클론을 해서 복제를 해서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주소로 교환하기 때문에 그 주는 전달하는 객체가 그 함수에서 또는 반환했을 때 그 객체가 변경되지 상태를 변경하더라도 원래 객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클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론을 우리가 C++처럼 복사 생성자가 사용되듯이 아주 크리티컬한 곳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클론을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객체를 복제해야 되는 근본 이유는 생성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입니다. 즉 어떤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는 한 5가지 내부 변수를 갖고 있는데 3가지는 객체들마다 거의 동일합니다. 나머지 2개만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면 매번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5개 상태를 세팅해 주는 것보다 얘를 복제를 하고 그러면 3개는 그대로 오겠죠. 5개 다 올 텐데 나머지 요 2개만 바꿔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복제는 상태가 유사한 객체를 만들 때 그 상태를 생성자를 통해서 다 설정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응용에서는 또 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객체 생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높일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또 객체 지향 설계 원리에서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 패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클론은 상태가 같은 또 다른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클론이 만족해야 될 규칙은 클론된 객체와 원래 객체는 서로 다른 객체여야 돼요. 즉 객체가 새로 만들어져요. 얘와 똑같은 게 아니라 주소가 다른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부 상태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상태가 같을 뿐만 아니라 X클론의 겟 클래스와 원래 클래스는 같아야 된다. 학생을 복제하면 학생이 되어야 되겠고, 렉탱글을 복제하면 렉탱글이 되어야 되겠고, 강아지를 복제하면 강아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X클론 equals X면 true가 돼야 돼. 내부 상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규칙을 만들도록 우리는 클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클론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얕은 복사, 깊은 복사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복사는 뭐냐면은 원래 객체가 있으면 새로운 객체를 만들면 이 객체와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 내용을 메모리를 복사해 가지고 복제를 해주면 가장 빠르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얕은 복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얕은 복사를 하게 되면 얘가 참조 변수가 있어서 이런 형태가 되면 얕은 복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 얘도 복제된 얘도 또 내부적으로는 동일한 객체를 가리킬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수정하나 얘를 통해 수정하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얕은 복사를 하면 문제가 되고 깊은 복사를 해줘야 돼요. 깊은 복사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얘를 복제할 때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도 복제를 하고 얘도 복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론 메소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혀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자바의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 메소드는 얕은 복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클론을 만들 때 편리한 점입니다. 이게 되게 좋은 점이에요. C++는 우리가 복사 생성자를 제정이 안 해주면 시스템에서 복사 생성자를 제공해 주는데 이 시스템에서 제공한 복사 생성자는 C++의 경우에는 얕은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얕은 복사라는 기능을 우리가 제정이 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바는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편리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뱅크 어카운트에 대해서 클론을 만들면 어쨌든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뉴에서 만든 다음에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상태들을 디스 객체가 갖고 있는 상태로 다 똑같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리턴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은 뭐가 문제냐면은 구현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은 이 멤버 변수가 많으면 요걸 해줘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자식에 대해서 또 활용하려면 재활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코드를 자식에서 재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식에서 이제 멤버 변수가 한 두세 개 추가됐는데 그러면 얘를 또 활용하고 싶은데 활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활용할 수 있으면 또 이것도 방법일 텐데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클론을 만들지 않고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보통 오브젝트가 있고 A가 있고 또 B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A는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을 이용해서 재정의 하게 되고 B는 또다시 얘를 이용해서 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이용해서 계속 만들게 돼요. 이게 똑같이 equals의 경우에는 부모에 있는 이 오브젝트에 있는 걸 활용하지 않지만
B를 만들 때는 활용을 하죠. 그런데 클론은 뭐도 활용하냐? 오브젝트에 있는 것도 활용한다는 거에서 기존의 equals를 만든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부모에 있는 이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을 재활용하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은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프로텍티드 만들어놨냐? 얕은 복사, 깊은 복사 문제 때문에 프로텍티드 만들어놨어요.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따라서 나는 얕은 복사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부모에 있는 걸 그대로 써도 문제가 없는데 프로텍티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재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얕은 복사만 필요하더라도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프로텍티드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프로텍티드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 A 클래스에서는 그 클론을 불러서 쓸 수는 있어도 밖에서 재정의 안 하고는 이렇게 쓰는 것은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부모에 있는 그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그 부모에 있는 오브젝트에 있는 그 클론 메소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otected object clone throws clone not spotted exception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예외는 checked 예외입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얘를 재정의한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protected obj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의할 때 protected를 우리는 public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오브젝트를 반환하지만 오브젝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반환 타입은 더 특수화하더라도 재정의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여기는 오브젝트로 가는 게 아니라 A, B, 현재 클래스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외 처리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A는 원시 타입만 갖고 있어요. 따라서 부모에 만들어 놓은 얕은 복사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면 A의 클론들을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 간단하게는 return super.clone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요 변수를 굳이 도입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super.clone을 해주고 타입 변환해서 A로 반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B는 N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원시 타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객체 타입도 갖고 있기 때문에 A가 불변 객체가 아니면은 뭘 해줘야 되냐? 딥 카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딥 카피하는 방법은 얕은 복사를 무조건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A는 얕은 복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제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B는 이렇게 또 다른 참조 변수를 통해서 또 다른 객체를 원래 객체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얕은 복사만 하면은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를 이용해서 수정하나 얘를 이용해 수정하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딥 카피를 해줘야 되는데 딥 카피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얕은 복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애들을 추가적으로 복제를 해주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복제해서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딥 커피는 이런 식으로 얕은 복사를 먼저 하고, 내가 5개의 변수가 있어요. 3개는 얕은 복사라도 가능합니다. 왜? 원시 타입이거나 객체 타입인데 불변 객체예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면 돼요. 근데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2줄을 통해서 각각을 추가적으로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체크드 예외를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어요. 클론은 throws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문법 오류가 납니다. 내가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을 발생할 수 있는 애들을 호출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것을 잡아서 try catch를 하든지 아니면 throw를 나도 공표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2가지 옵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정의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냐? 이 B가 파이널 클래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돼요.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파이널 클래스이면 이렇게 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식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식이 없으면 try catch를 통해서 예외를 처리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면은 자식에게 클론을 제공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발생하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너무 복잡한데. 자, 여기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있고, 요 A 아니에요. 이 A 아닙니다. A가 있고 그냥 B가 있어요. 그러면 이 A에서 얘를 클론을 퍼블릭으로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B는 클론을 제공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클론하는 거를 뭔가 그 이유를 제가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클론하는 거를 막고 싶습니다. 클론하면 안 돼. 그런데 얘가 퍼블릭으로 클론을 재정의했기 때문에 B는 클론을 무조건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상속할 때 취사 선택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클론을 무조건 받았습니다. 클론을 무조건 받았는데 얘는 클론을 제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try catch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부모에 정의있는 클론은 체크드 예외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클론을 재정의하면서 throws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이라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재정의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B가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을 발생을 해서 제공을 안 하게끔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A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외를 처리 안 해도 되겠지만 throws 해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오브젝트가 부모가 되는 A의 클론을 재정의할 때 접근 권한을 퍼블릭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반환 타입을 A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클론 오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 implements clone over 요걸 추가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얕은 복사를 해도 되는지 깊은 복사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구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얕은 복사를 한 다음에 요것들이 추가돼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클래스이면 트라이 캐치로 예외 처리 아니면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면 공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트라이 캐치를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부모가 아닌 B에 클론을 재정의 하는 건 요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적군 권한을 퍼블릭으로 하고 반환 타입 B로 하고 얘는 안 해도 되겠죠. 클론 오버 인터페이스는 구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얕은 복사 깊은 복사에 따라서 요걸 추가해 주면 되는데 얘는 신경 써야 될 것이 자식 클래스에 대해서만 자식 클래스에 추가된 멤버에 대해서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단 클론을 제공하고 싶지 않으면 예외를 던지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코드를 구현해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toString, equals, 해시코드 그리고 클론에 대해서 코드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실제 그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네 가지 메소드를 우리가 정의하는 클래스에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person이라는 클래스고 이 person을 상속받아서 professor, student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계층구조로 되어 있는 상속 계층구조로 되어 있는 클래스들에 대해서 그 네 가지 메소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보시면은 set name에 때 objects require non null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또 나중에 equals를 구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toString, 그 다음에 add override, public, boolean, equals, object, equals 메소드요. 그 다음에 add override, public, int, 해시코드, 그 다음에 add override, public, person, 클론을 각각 4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4개를 여기에 대해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professor도 만들고요. 그리고 student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가장 상위 클래스인 person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person은 extends 뭐가 없으니까 부모는 오브젝트가 됩니다. 자, 이 person에는 name이라는 멤버 변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하나를 더 추가합시다. private int 추가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string 문자열만 있으니까 toString은 간단하게 return name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뭐 getName이나 toString이나 차이가 없죠. 이게 멤버 변수가 string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equals 메소드는 그 부모가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항상 요 형태가 첫 두 줄로 와야 됩니다. get class
이 get 클래스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클래스라는 객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불일치하면은 서로 같은 타입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외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f this equals other, this와 other가 같으면은 return true. 요 부분은 equals 구현을 최적화해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name이라는 멤버 변수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이 if this equals other는 이 person에 대해서만 실행되는 코드는 아니고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도 equals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신의 equals 메소드 구현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계속 요 두 개 부분은 계속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other를 person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타입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get 클래스를 비교했기 때문에 other는 person 클래스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변환의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name과 other의 name을 멤버 변수 하나니까 요 하나에 대해서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 요 과정을 안 했으면 name도 null일 수 있죠. name이 null일 수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ther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object require non null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name이 null일 수 있다. 그러면 return objects equal name p name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name이 null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name이 null일 수 있으면 요 형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object require non null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시코드는 멤버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name의 해시코드를 반환해도 됩니다. 그리고 클론은 이 person은 final 클래스가 아니고 자식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예외를 처리할 수 있게끔 clone not spotted exception을 공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멤버 변수 하나만 있으니까 그리고 얕은 복사로도 충분합니다. name은 객체 타입이지만 불변 객체예요. 그럴 경우에는 오브젝트에 있는 얕은 복사를 활용해서 객체를 복제한 다음에 perso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implements clone of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comparable person, comparable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compare 추가하면은 이제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요 int compare to person 5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name밖에 없으니까 name을 이용해서 compare to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5가 other가 null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equals처럼 여기서 null을 처리해주고 예외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외 처리하지 않더라도 이 비교 과정에서 그 예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한다고 해서 뭐 null point exception을 발생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 null point exception 예외를 발생하지 않고 어떤 적절한 값을 반환해서 이 메소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compare to에서 int는 0, 음수, 양수 모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처럼 return false에서 그 null이 들어왔을 때를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erson은 다 만들었고 professor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student는 멤버 변수로 지도 교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fessor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toString을 구현하는 가장 많이 구현하는 방법은 string의 format 메소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getName 이름과 여기는 멤버 변수가 열거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rofessor type 열거형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는 이제 부모가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요 문장이 무조건 와야 됩니다. 부모의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먼저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true가 아니면 false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요게 불러지기 때문에 요 코드로 가면 요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professor의 equals가 불러졌을 때 이 오브젝트가 professor 타입인지 그 부모 메소드에서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return 열거형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됐으니까 추가된 것만 비교해 주면 됩니다. 해시코드는 return 이 자식 클래스부터는 오브젝트의 해시를 이용해서 구현하겠습니다. 부모의 해시값과 추가된 멤버 변수 해시값들을 오브젝트의 해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얘는 클론의 경우에는 부모 클래스 여기에 파이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try catch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fessor cloned 변수를 하나 만들고 try catch 슈퍼점 클론을 이용하게 되겠고 이 슈퍼점 클론은 person의 클론이고요. person의 클론은 오브젝트의 클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professor도 열거형만 추가됐기 때문에 얕은 복사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tudent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student도 year, supervisor가 2개 추가됐습니다. 즉, student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name, 그리고 원시 타입인 year, 그리고 supervisor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supervisor는
이제 불변객체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return string format 그래서 get name 그 다음에 year 그리고 supervisor get name 그 toString을 어떻게 출력할지는 어떤 문자를 줄지는 개발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 이 방법대로 꼭 제공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이 toString은 그냥 디버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포맷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응용에서 어떤 형태대로 활용하고 싶으면 그 형태대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자, 얘는 프로페서와 마찬가지로 자식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student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year 원시 타입이죠. year를 비교하면 되겠고 and supervisor equals s.superviso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도 슈퍼바이저가 여기에 보면은 object require non null이니까 non null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슈퍼바이저가 null일 수 있으면 아까 마찬가지로 return year s.year and then object equals supervisor s.supervisor를 사용하면 null이 들어와도 이 과정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 코드는 똑같이 return objects hash super 해시 코드 year 그 다음에 supervisor 해시 코드 이렇게 이용을 해서 모든 멤버 변수를 활용해서 해시 코드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론은 프로페서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try catch로 하면 되겠고 student를 복제를 얕은 복사를 한 다음에 클론 supervisor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클라우드가 뭐 잘못 만들었나? 여기가 참 프로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스튜던트는 이제 얕은 복사로만 부족하니까 요걸 해줬습니다. 물론 지도 교수의 경우에 이게 복제가 실제 필요한 건지 좀 논리적으로 보면 고민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이제 지금 가정은 얘가 불변객체가 아니다. 그래서 깊은 복사를 꼭 해줘야 되는 요소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잘못했나? 여기도 안 바꿨군요. 스튜던트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경우에는 compare to를 한번 넣어봅시다. 근데 이때 implement comparable student 이렇게 하면 이건 에러가 납니다. 이미 comparable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student의 compare to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냐면은 인자를 student를 받는 게 아니라 person을 받는 걸로 재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타입 변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equal super compare to other를 한 다음에 만약 같으면 0이면 s.year 빼기 s.year 아니면 컴프를 반환하게끔. 그래서 이름으로 비교한 다음에 이름이 같으면 학년을 비교하게끔 만들 수 있고요. year s.year가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integer compare year s.year 래퍼 클래스 이용해서 비교하면은 오버플로우 걱정 없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